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81쪽에 구조 구급 활동. 우리가 이제 119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활동인데요. 81쪽에 보면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82쪽에 그 네모칸이 있습니다. 1번 일반 구조대, 2번 특수 구조대, 3번 직할 구조대, 4번 테러 대응 구조대 라고 해서 구조를 이렇게 구조대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미 그 81쪽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그 법을 필요한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1번 목적. 이 법은 화재 등등등등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삶의 질 향상. 119 서비스가 원활하게 돼야만 삶의 질이 향상이 되죠. 만약에 불렀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요? 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위급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요 구조자, 구조가 필요하다 요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의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119 구조대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조직,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 119 구급대란 뭐 공무원으로 편성된 조직이다. 응급환자, 응급처치, 구급차, 지도의사. 자,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해서 생활의 안전을 생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된다. 자,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 요 구조자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119 전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자, 요 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등등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 도착할 때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제23조의 2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통보. 그래서 지금 요새 119 부르면 이렇게 전부 다 쓰고 오시잖아요. 감염병 환자에 관련된 조항이 제23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24조 구급 활동으로 형의 감면. 자, 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사망과 상해, 다치게 하는 경우에 그 구급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27조의 2항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방청장 등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법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뭐 119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오는데 여기에 관한 법률이 완전히 따로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소방기본법과 같이 이것도 법률이에요. 따로 있다, 따로. 완전히 따로 이렇게 엮여져 있지만 그만큼 독립적으로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83쪽에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거기 네모칸의 4번.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조만 할 수 있다. 보조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3쪽에 아래의 네모칸에 보면 고속국도 구조대. 자, 이거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고속국도 구조대의 이제 운영을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속국도 구조대가 어디쯤에 있냐면은 톨게이트에 있어요. 톨게이트 옆에 요금 정산소 있죠? 그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건물을 한 건물 안에 또는 건물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구조대 출동 구역도 다 정해놓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까지 명확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구급차에 타고 다니시는 이거 전부 다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제23조 2항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 예, 감염병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하는 건데 우리 일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이렇게까지 안 쓰죠. 119 그냥 위급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뭐예요? 아니, 내가 아니고 누가 신고하겠지.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불나는 거는 누구라도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뭐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뭐 앉아 있는데 이게 좀 술 취해서 이렇게 못 일어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 신고해 주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좀 이렇게 앉아서 오래 있다 보면 저체온증 등으로 몸이 이제 완전히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건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주저없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구조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또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간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